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7. 달의 모양이 달라져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번 달의 공전주기를 알아볼게요. 달의 공전주기는 지구가 있을 때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달의 공전주기라고 하는 거고요. 달의 공전주기는 항성월, 상망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선은 항성월을 보도록 할게요.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항의 별성이니까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을 때 여기에 S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S별에서 별빛이 나오는데 이때 지구에서 S별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S별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이렇게 평행한 빛만 지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S별에서 나온 빛이 이 지구의 관측자의 눈에 들어왔을 때 S별이 이 위치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는 지구의 관측자가 보면 S별과 이 달이 같은 위치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때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거든요. 우선 이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항성월, 상망월과 관련된 실험이고요. 지금 빨간 거는 태양이고 여기 있는 게 지구고 그다음에 하얗게 있는 게 달인데 지구와 달이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죠. 그러면서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만약에 지구가 이 정도 공전을 했고 달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공전했고 달은 원래 여기 위치였는데 이만큼 공전을 했다라고 친다면 그때 S별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지구상의 관측자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S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달은 S별과 다른 위치에서 보이죠. 그런 식으로 이 위치에서는 관측자가 봤을 때 S별과 달이 같은 위치에서 보였지만 지구와 달이 공전하게 되면 달은 S별과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보였다가 이 달이 완전히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해서 여기에 오게 되면 다시 달이 S별과 같은 위치에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게 되면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때 S별과 달이 다시 같은 위치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때 걸린 시간을 측정해 보면 27.3일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달이 실제로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측정이 되는데 이런 공전 주기를 항성월, 그러니까 별로 측정한 공전 주기니까 항성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항성월은 약 27.3일인 거예요. 두 번째 달의 공전 주기로 상망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태양, 지구, 달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때 달이 태양과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관측자는 지구를 향하는 달의 이쪽 밝은 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둥근 보름달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는 S별과 함께 달이 둥근 보름달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면서 지구는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해서 여기 위치에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가 27.3일로 항성월인데 그때에는
지구의 관측자가 봤을 때 달이 S별과 같은 위치에서 보이기는 하는데 이 달이 보름달로 보이지 않죠. 왜냐면 태양, 지구의 반대편에 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편 가기 조금 전이죠. 그래서 지구상의 관측자가 보면 지구를 향하는 이 반이 보이니까 달이 이런 모습. 오른쪽에 많은 부분이 밝지만 왼쪽의 일부가 어두운 보름달 전에 달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해서 여기 위치에 오게 되면 달이 태양 반대편에 위치하면서 지구 위 관측자가 봤을 때 지구를 향하는 달의 이 둥근 면이 보이게 되면 이때가 보름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실제로 한 바퀴 공전해서 여기 있을 때보다 2.21을 더 공전해야지 처음에 달이 보름달이었다가 다음번에 다시 보름달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달의 모양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로 보이는 그런 달의 공전 주기를 상망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에서 다음 망이 될 때 혹은 사계에서 다음 사기 될 때까지 걸리는 공전 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망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상망월은 항성월 27.3일보다 2.2일 더 공전을 해야 되니까 27.3 더하기 2.1을 하면 29.5일이죠. 그래서 상망월은 29.5일의 주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 쓰는 달력을 보면 사계에서 초승을 지나서 상현달, 그리고 보름달, 그리고 하현달, 금음달, 다시 사기 될 때 이것이 음력 한 달인데 이 음력 한 달이 결국 상망월을 이용해서 만든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음력 한 달의 공전 주기가 바로 29.5일 상망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의 공전 주기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항성월, 상망월 나와 있죠? 학습지 2번 이제 달의 자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달의 모양은 왼쪽 가장자리가 보이는 금음달, 왼쪽 반달인 하현달, 그리고 보름달, 오른쪽 반달인 상현달, 오른쪽 가장자리가 보이는 초승달 이렇게 달의 모양은 주기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달의 표면 무늬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관측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토끼 모양에서 여기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달의 표면 무늬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관측이 되는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구가 있고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달 스스로 자전도 하게 되어요. 그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달이 자전하는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런데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달의 공전 주기가 27.3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달이 한 바퀴 자전하는 자전 주기도 27.3일로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달이 자전하는 주기랑 달이 공전하는 주기가 같으니까 달이 자전하는 각도랑 달이 공전하는 각도가 같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상의 관측자는 이 빨간 점이 있는 달의 이 반쪽 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달이 90도를 공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이 90도를 자전하겠죠. 그러면 이 빨간 점이 90도 자전하게 되면 여기 위치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구상의 관측자가 보면 아까랑 똑같이 이 빨간 점이 있는 여기 반쪽면의 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달이 90도를 공전해요. 그러면 이 달이 또 90도를 자전하게 되면 빨간 점이 여기 오겠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관측자는 또 빨간 점이 있는 달의 이 반쪽 면을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달이 또 90도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달이 90도를 자전을 해요. 그럼 빨간 점이 여기 오겠죠?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관측자는 또 빨간 점이 있는 여기면의 달을 관측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으면 지구상의 관측자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지구에서 보이는 이 달의 면을 달의 앞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보게 되기 때문에 달의 이 앞면만 보게 되기 때문에 달의 표면 무늬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자, 보다시피 지구가 있고요. 달이 있고요. 달의 앞면에 나무를 표시해 놨어요. 그랬을 때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어느 쪽 면이 보이는지를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보면 달의 한쪽 면, 앞면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달에 보이는 표면 무늬가 계속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공전각도와 자전각도가 나오는데 달의 공전주기와 달의 자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공전각도와 자전각도가 계속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달이 자전하지 않고 공전만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지구를 향하는 달의 면이 보이는데 달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구를 향하는 달의 이 모든 면을 지구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표면 무늬가 계속 바뀌어져서 보이겠죠. 근데 실제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자전각도는 0도이고 공전각도만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설명했듯이 지구에서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고요. 달의 그 뒷면은 지구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을 찾아간 달 탐사선이 달의 뒷면으로 가서 촬영한 사진을 지금 찍어놨는데 달의 뒷면을 보면 대부분이 운석 구덩이로 되어 있고 이런 달의 바다는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버추얼 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달의 표면 무늬를 돌려가면서 관찰을 해볼게요. 지금 보는 달이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앞면이에요. 보시면 이 토끼 귀랑 토끼랑 이 절구랑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무늬가 달의 바다고 이 밝게 보이는 곳이 달의 고지인데 달의 고지에 운석 구덩이가 많은 거 보이죠? 자, 그럼 달을 돌려볼게요. 이렇게 쓱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달의 뒷면이 보이죠? 달의 뒷면은 운석 구덩이가 많고 달의 바다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쓱 돌려보면 달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도 돌려볼 수 있고 다양하게 돌려볼 수 있어요. 다시 토끼 보이죠? 이렇게. 학습지 3번 달의 모양과 해수면의 높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지가 있고 해수, 이제 바닷물이 있는데요. 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의 흐름을 밀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밀물때가 되면 이 해수면은 바다, 해, 물수, 그러니까 바다, 물의 이 면을 얘기하는데 밀물때가 되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썰물은 해안에서 빠져나가는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썰물때가 되면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루 동안에 밀물, 썰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해수면이 하루 동안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두 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여기가 해안이고요.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밀물 때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썰물 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밀물이 왔다가 다시 썰물이 오는 게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영상을 볼게요. 저속 촬영을 통해 펀디만이 다시 만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지구와 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물체가 있을 때 달은 지구를 잡아당기는 달의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 눈에 띄지 않지만 지구도 달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가 달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전하는 물체에서는 이 달과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심력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가 둥글게 돌면 원 운동을 하게 되죠. 이때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고 있는 사람의 몸이 밖으로 쏠려요. 용용용용용. 왜 몸은 바깥으로 나간다고 느낄까요? 바로 원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이 회전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원심력, 그러니까 멀원이죠. 중심에서 멀어지는 힘, 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힘인 바깥으로 쏠리는 원심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구 전체에서 원심력의 크기는 같겠죠. 그런데 지구가 받는 달의 인력은 달에 가까울수록 달의 인력이 큰 거예요. 달에서 멀어질수록 달로 인한 인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달의 인력과 원심력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 두 힘을 합성하게 되면 달에 가까운 여기 부분은 달의 인력이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달 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기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이 같으니까 기조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 달의 반대쪽에서는 달의 인력보다 원심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원심력 쪽으로 기조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달 쪽의 기조력과 달의 반대쪽의 기조력이 같은 크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달에 의해 생기는 이 기조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태양도 지구에 인력을 주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태양도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에 기조력이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구가 있고 이게 이제 바닷물이고요. 달과 태양이 있는데요. 이때 지구를 당기는 천체의 인력은 천체가 크고 가까울수록 인력이 크겠죠. 근데 달은 태양에 비해서 작지만 태양보다 달은 지구에 매우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구를 당기는 인력은 달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당기는 달의 인력이 지구를 당기는 태양의 인력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에 작용하는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구상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게 하는 힘은 태양보다는 달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조력 때문에 어떻게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지를 알아보면요. 자, 만약에 지구가 있고 바닷물이 있고 달과 태양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달에 의해서 달을 향한 쪽과 달의 반대쪽에 기조력이 생기고요. 태양에 의해서 태양을 향한 쪽과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조력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달의 기조력이 태양의 기조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달과 태양을 향하는 여기면과 달과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는 여기면은 기조력을 받아서 바닷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밀물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 옆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서 이 옆면은 바닷물이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이 지구상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석의 원인을 정리하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인데 주로 달의 인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에 더 가까이에 있는 달의 영향이 태양의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천체의 배열을 보시면요. 달이 B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때 달을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달의 모양이 생기는 때를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달이 D 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구상에서 태양 반대편에 달이 보이는데 이때 달의 모양은 이제 보름달인데 그때를 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삭과 망 때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때랑 달이 A에 있을 때는 지구를 향하는 달의 여기면이 보이는데 밝은 왼쪽 반달로 보이잖아요. 왼쪽 반달로 보이는 때가 바로 A에 있는 하연이죠. 그리고 달이 C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를 향하는 이 달을 보잖아요. 그때 오른쪽 반달이 보이죠. 오른쪽 반달이 보이는 때가 C에 있는 상현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현과 하현대에는 태양, 지구, 달이 수직으로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삭과 망일 때, 하현과 상현일 때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가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을 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갈 때를 사기라고 하잖아요. 이때 지구는 달을 향하는 쪽과 달의 반대쪽으로 달의 기조력을 받고요. 태양을 향하는 쪽과 태양의 반대쪽으로 태양의 기조력을 받아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지구와 태양이 있을 때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반대쪽에 있을 때니까 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때에도 지구는 달을 향하는 쪽과 반대쪽으로 달의 기조력을 받고요. 태양을 향하는 쪽과 반대쪽으로 태양의 기조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바닷물을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밀물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물이 쓸려 나가는 썰물은 더욱 낮아지게 되어서 밀물대와 썰물대의 해수면 높이차가 커지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달이 B, 삭 위치, D, 망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에는 밀물이 보다 높아지고 썰물이 보다 낮아져요. 그랬을 때 밀물과 썰물대의 해수면 높이차를 조차라고 하거든요. 이 조차가 음력 한 달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때를 살이라고 불러요. 지구와 태양이 있을 때 달이 여기에 위치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오른쪽 반달로 보이니까 상현이에요. 상현대에 달을 향하는 쪽과 달의 반대쪽으로 달의 기조력을 받고요. 태양을 향하는 쪽과 태양의 반대쪽으로 태양의 기조력을 지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이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왼쪽 반달로 보이니까 하현이에요. 하현대에도 달을 향하는 쪽과 달의 반대쪽으로 달의 기조력을 받고 태양을 향하는 쪽과 태양의 반대쪽으로 태양의 기조력을 지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 지구, 달이 90도로 있을 때에는 달의 기조력이 태양의 기조력보다 세기 때문에
이 지구의 바닷물은 달과 달의 반대쪽으로 끌어당겨져서 여기 부분이 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면은 바닷물이 쓸려가니까 썰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달의 기조력을 90도 옆에서 태양의 기조력이 잡아당기면서 약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밀물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못하고요. 썰물도 그렇게 낮게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연도 상연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연과 하연대에는 밀물대와 썰물대의 해수면 높이차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지구, 달이 수직인 상연과 하연대에는 음력 한 달 중에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차인 조차가 가장 작아지게 되는데 그때를 조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때 조차가 조금이니까 조금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달의 모양과 해수면의 높이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그래프는 달의 모양과 이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음력 날짜예요. 그랬을 때 해수면이 높이 올라갔을 때가 밀물이고요. 해수면이 쭉 빠져서 낮게 내려갔을 때가 썰물이죠. 다시 밀물이 되었다가 썰물이 돼요. 그게 하루 동안이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밀물, 썰물, 밀물, 썰물 이렇게 두 번씩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비교해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보름달 망일 때와 이 사길 때 보면 해수면 높이 차가 한 달 중에서 가장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오른쪽 반달인 상현 때와 왼쪽 반달인 하현 때의 해수면 높이 차가 한 달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이 바닷물에서 밀물과 썰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때 해수면의 높이가 그려질 거예요. 살펴보도록 해요. 보다시피 달을 향하는 쪽과 반대쪽은 계속 밀물이죠. 그리고 그 옆쪽은 계속 썰물이고요. 근데 이렇게 상현이 될 때에는 이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가 작아진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망이 될 때에는 밀물과 썰물 높이차가 큰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사구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서해안에는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서해안에서 조개를 주우려면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할까요? 달이 삭과 망일 때겠죠. 삭과 망의 썰물일 때 해수면이 그 음력 한 달 중에서 가장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넓은 갯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개를 줍기가 가장 적합한 때가 되겠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